네, 마산대 박형기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하고 신경과학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여러분들하고 공부해야 될 내용은 신경과학의 역사 이 부분인데, 신경계가 어떻게 움직임에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가 움직임에 여러 가지 주인의 형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뇌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하고 이 역사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브레인은 우리가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브레인은 뇌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뇌의 주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브레인은 발달되어져 있고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이는 이 고양이라든지 토끼보다는 침팬지의 더 브레인이 크고 주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보다 침팬지가 더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침팬지보다 돌고래가 더 크고 주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고래가 침팬지보다는 더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과 이 돌고래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인간보다 돌고래는 더 큰 브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름, 여기에 들어가고 나왔다 이런 주름수, 그냥 풍선처럼 밋밋한 이러한 형태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주름을 많이 지어 놓으면 그에 대한 면적이 더 넓어집니다. 따라서 면적이 넓다라는 것은 주름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름이 인간보다 돌고래가 많고 크기도 크니까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죠. 따라서 돌고래가 인간보다는 더 똑똑해야 됩니다. 브레인상으로 보면 돌고래는 인간보다 지능이 낮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겠죠. 브레인만 보게 된다면. 하지만 돌고래의 지능은 3살짜리 인간의 3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다면은 우리가 손가락을 2번 손가락, 3번 손가락, 4번 손가락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2번, 3번, 4번 손가락이 담당하는 뇌의 부위는 더 발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과 5번보다는 더 많은 발달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1번과 5번을 똑같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손가락을 균일하게 사용을 한다면 브레인에서는 동일한 발달을 보이는데 2번과 3번과 4번을 많이 사용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뇌에서 그게 담당하는 부위가 더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의 뇌를 조사해 보면 손가락이 반응하는 뇌 부분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움직임에 의해서 뇌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돌고래가 인간보다 뇌가 더 크고 주름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왜 인간보다 지능이 낮을까라고 본다면 몸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인간보다는 적어서 뇌가 더 발달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뇌는 굉장히 좋은데 그 뇌를 사용량이 인간보다는 적다. 왜 사용량이 적냐? 몸의 움직임 자체가 인간보다는 적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손가락이 4개로 태어난 사람이 분리수술을 하게 된다면 분리수술해서 5개의 손가락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4개의 손가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뇌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만 움직이는 영역들이 존재했을 겁니다. 근데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붙어서 태어난 환자를 다섯 번째 손가락을 떼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뇌에서는 처음 태어날 때 4개의 손가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담당하는 영역은 4개만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태어나고 나서 분리수술을 해서 다섯 번째 손가락을 잘 사용하고 보니까 뇌에서도 다섯 번째 손가락이 담당하는 영역이 발달이 되기 시작하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따라서 뇌가 처음 태어날 때 그 자체로 머물러 있냐, 변하지 않고 고정된 구조이냐 라고 한다면 그렇지가 않고 늘 바뀌는,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띠는 것이 뇌의 대응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뇌의 대응 영역이다. 자, 따라서 신경계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물리치료사들은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뇌를 바라보는 이러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손가락이 6개가 있으면 뇌에도 6개 손가락의 뇌지도가 생길 것입니다. 손이 10개가 된다면 10개가 담당하는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뇌만 본다면 돌고래의 뇌는 아주 고성능입니다. 왜냐하면 뇌의 크기도 크고 주름도 더 많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돌고래에는 손이 없습니다. 인간처럼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이 없어서 손의 움직임의 정보 혹은 몸의 다양한 움직임의 정보를 뇌에게 전해주지를 않으니까 뇌가 그만큼 활용을 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만약에 돌고래에 손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돌고래는 우리 인간에 비해 훨씬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겠죠. 아마 바다에 도시가 건설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러면 돌고래에게 손이 있다면 지능은 굉장히 높아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뇌는 움직임에 따라서 뇌가 발달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뇌는 굉장히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되어져 있죠. 우리 뇌를, 돌고래의 뇌도 아마 돌고래가 그 뇌를 사용하는 정도 양을 본다면 채 10%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단순하게만 그 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고래가 조금 더 많은 움직임, 다양한 움직임을 하게 된다면 돌고래의 뇌는 더 많은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고 지능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뇌도 충분히 사용을 하고 있냐라고 본다면 인간의 뇌도 이 썩히는 보물과도 같습니다. 손가락이 10개밖에 없으니까 10개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문어나 낙지에 있으면 그 빨판이 수백 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문어나 낙지의 뇌는 우리 손가락 정도밖에는 안 되죠. 근데 그 정도의 크기와 그 정도의 주름을 가지고도 몇백 개 되는 빨판을 제각기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큰 우리가 인간의 뇌는 이 10개 정도의 손가락은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작은 부분만 뇌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뇌가 이 정도로 크게 발달을 시켰을까? 그렇죠? 뇌가 그냥 문어 정도의 뇌만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더라도 움직임에 있어서는, 다양한 인지 능력을 빼고 그냥 움직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됩니다. 문어 정도의 뇌를 갖고도 충분하게 그걸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인간의 뇌를 왜 이렇게 좋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아주 좋은 컴퓨터를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
아직도 무궁무진한 사용량이 이렇게 뇌를 가지고 있죠. 사용을 하지 않는 부위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라고 본다면 결론적으로는 뇌를 수정하고 재조직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기치 않는 환경을 만났을 때 여유롭게 대응해라. 이 말은 뇌가 손상이 되었을 때 뇌출혈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TBI라든지 이러한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뇌가 다쳤을 때 이 뇌가 다치지 않은 부위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 뇌를 이렇게 좋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뇌는 굉장히 좋은 뇌고, 그리고 손상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도 다양한 가역적 변화를 할 정도로 발달되어져 있다라는 결론을 가질 수가 있죠. 그거는 어떻게 발달을 시킬 수 있냐? 돌고래의 예를 들었듯이 움직임을 많이 하면 할수록 뇌가 자극을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뇌의 영역을 발달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